네, 안녕하세요. 선한 로로쌤입니다. 자, 2022년 4월 28일 목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자, 전일 반등이 좀 나온 듯 했는데 종가로는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강보합권으로 마감. 그리고 나스닥이 조금 강해져야 됩니다 했는데 나스닥도 그냥 약보합으로 그냥 보합권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나스닥이 이제 신저가를 장중에는 달성을 했는데 반등이 좀 나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13,400 위쪽으로는 올라가 줘야 되는데 더 밀리면은 회복 속도가 좀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회복이 필요한 구간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은 이제 3월 무역수지 쪽이 1253억으로 53억 달러죠. 그래서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게 원자재 가격 인플레이션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또 문제가 됐고, 그런데 경기 침체 쪽에 대한 우려감 얘기가 다시 한번 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고용 지표가 양호하고 소매 판매는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이건 좀 과도하지 않느냐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 기업 실적들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외국인들이 수급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크게 좋아졌다기보다는 선물을 외국인들이 장중에 이제 오전장만 해도 이렇게 5천 계약 이상 매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장은 5천 계약 이상, 그러니까 장중에 저점 대비해서 만 계약을 매수를 한 거죠. 그래서 오후장에 좀 줄이면서 2,400 계약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 괜찮습니다. 금요일만 되면은 이제 선물을 대량 매도하면서 이렇게 좀 무리한 이제 하방 포지션을 좀 구축하고 이제 좀 우려감을 좀 표시를 했었는데 평일 되면은 또 선물을 다시 좀 매수하는 경향이 좀 있죠. 그리고 옵션 포지션은 하락 포지션을 최근에 워낙 많이 청산을 해가지고 이 풋옵션 쪽에 매도가 많아서 밀려도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높은 수급을 만들었다 말씀드렸고, 콜옵션도 은근히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외국인들은 하락이 나와도 제한적인 하락 혹은 대외 변수에서 급락이 한번 나와도 그 부분은 해소되고 다시 회복되는 수급을 만들고 있다. 5월 말기까지는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썩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시황이지만 적어도 지금 구간이 저점에 대한 인식은 외국인들이 좀 하고 있다 정도는 그나마 좀 위안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1% 이상 반등이 나왔고 코스닥은 오늘도 쉬었습니다. 900포인트 아래쪽에 있었는데 900포인트만 회복되면은 회복 속도는 코스닥이 당연히 더 빠르겠죠. 그래서 900포인트 회복되는지 여부를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LG화학 같은 경우가 실적이 나왔는데 괜찮았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LG화학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LG화학은 최근에 워낙 많이 밀렸다 보니까 40만 원 중반대까지 가는 게 거의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났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래도 이번 실적을 계기로 반등을 좀 노릴 수 있다. 거래량도 좀 좋았고 하니까 이 기준 양봉을 기점으로 반등을 좀 모색해서 그래도 50만 원을 회복한 거는 좋습니다. 그래서 50만 원 위쪽으로 해서 다시 한번 좀 반등 구간 만들면서 적어도 한 60만 원 구간까지는 빠르게 좀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주주분들이 워낙 고통을 받고 계시니까 참고하시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횡보하고 있었는데 반등이 실마리 정도는 마련했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꾸준한 수주 모멘텀 이런 부분을 보면은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가 좀 이제 강하게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죠. 실적이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네, 어닝 서프라이즈네라고 하면서 이쪽에 엄청난 수급이 몰렸습니다. 거기에 이제 인수위가 새 정부 출범 이후 30일 안에, 그러니까 5월 10일 출범이니까 6월에는 이제 마스크 프리를 선언하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한다라고 하는데 6월에는 우리 날도 더워지는데 마스크 쓰고 다니면 얼마나 힘듭니까? 실외에서는 적어도 마스크는 이제 벗고 다닐 수 있는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화장품 용기업체 연우가 급등했다가 제자리로 돌아와미탐을 했는데 다시 한번 좀 움직이려는 모습 정도는 만들고 있다라는 정도. 그리고 언제나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이제 OEM, ODM 종목들, 그리고
한국 화장품 제조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보통 이렇게 마스크 해제 얘기가 나오면은 클리오 같은 종목이 좋죠. 그래서 클리오나 이런 색조 화장품 쪽 관련주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자기 관리 시작했다 해서 클래시스나 이런 쪽도 이제 순환매 가능성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클래시스, 루트로닉, 뭐 하이로닉, 인바디 이건 뭐 자기 관리 쪽이니까요. 그럼 뭐 푸드나무 같은 경우도 이제 관련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철강업 쪽이 CPTPP 쪽이죠. 그래서 이 가입 수혜가 예상된다. 이거 예전에 처음 얘기부터 말이 계속 나왔었죠. 철강 쪽은. 그래서 이제 뭐 고려제강이나 뭐 동일제강, DSR제강, 한일청일강, 뭐 세아제강 이런 중소형 철강사들이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이 중에 동일제강 같은 경우는 가덕도 신고강도 같이 엮여가지고 뭐 삼보산업이나 이런 종목들이랑 같이 순환매가 좀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엮였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건설주들도 좋았습니다. GS건설 같은 경우가 이제 기존에도 뭐 대장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6.5% 오른 거에 비해 대우건설이 거의 2배가 올랐습니다. 대우건설 실적이 잘 나왔죠. 그래서 거기에 대통령 당선인이 재건축 속도를 이제 가속화하는 방향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우건설 같은 경우가 매우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우건설, GS건설 대표적인 종목들, 그리고 자연과환경이나 뭐 이화공영, 서희건설 이런 종목들도 움직임이 좀 예쁘게 잘 나오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계 최대 해운사인 머스크가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연간 실적 전망치도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번 주에 해운주랑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 타이밍이다. 이번 주 중반이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보시면은 HMM 같은 경우 오늘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죠. 어제 저점 찍고 반등, 오늘 긍정적인 모습 6%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 중반에 해운주 좋다 말씀드린 부분, 그리고 BDI 지수가 다시 한번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2307포인트에서 이번에 2404포인트로 100포인트 가까이 올라왔다라는 거. 그러면은 BDI 지수의 HMM과 페노션을 같이 보면 됩니다. 그리고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를 같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상해봉쇄 해제 이후에 물류 쪽 얘기 나오면서 어제 한솔로지스틱스 같은 경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휴식이 나왔는데 꾸준히 이제 순환매 쪽 계속 노릴 수 있다라는 거. 해운주가 움직이면은 이런 물류 쪽도 지금 추세 자체는 예쁘죠. 한솔로지스틱스나 한익스프레스 같은 경우 같이 여러분들이 이제 해운주 좋아질 때 같이 볼 만한 종목들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손오공 같은 경우는 바비명으로 유명한 이제 마테리 체제주죠. 이제 매각을 추진한다라고 해서 지금 거래량을 실으면서 위쪽으로 돌파하는 거 아주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지금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쟁 중이고 하기 때문에 순환매를 좀 노리면 괜찮지 않겠느냐 말씀드렸는데, 건설주 올랐죠. 오늘 좋은 실적 발표하면서 GS건설, 저 대우건설 중심으로 해서 중소형사까지 뭐 순환이 나왔고, 그리고 뭐 삼목에스폼이나 이런 일부 건자재 업종도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뭐 이제 바닥이라서 이제 다시 움직여야 되는 구간이죠. 삼목에스폼, 뭐 고려시멘트, 성신양회 뭐 이런 종목들도 계속 쉬고 있고, 뭐 대림비행코라던가 뭐 이런 벽산, 하츠, 뭐 NX, 덕시나우즈 이런 종목들 건자재 쪽이 이제 인테리어 건자재 관련주들 순환매 나올 수 있다. 뭐 노루페인트도 있죠. 이런 종목들 순환매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폐배터리 쪽도 꾸준히 보셔야 됩니다. 파워로직스나 이제 영화테크, MPC 쪽 말씀드리면서 지난번에 MPC가 뭐 큰 상승이 한번 있었었죠. 그래서 멋진 수익 내고 그리고 휴식 구간인데 오늘도 한 차례 올랐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게 밀리지 않고 오히려 위쪽 방향으로 자꾸 주는 건 괜찮은데 오늘은 좀 이제 윗골이 길고 음목 나오는 건 약간 부담은 되네요. 이 구간에 이제 매물대가 생기고 있으니까 이건 참고 정도 하시고요. 자,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이제 탈원전 정책의 최대 피해주 중 하나다. 두산 이제
기존의 두산중공업, 두산에너비티랑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 최대 피해주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국전력이 이제 원가 기준으로 이제 가격을 측정한다라고 해서 원가가 올라가면은 전기세를 올릴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라고 해서 제자리를 찾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량 터졌고, 최근에도 이거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탈원전을 철회하면은 굳이 전기세를 올리지 않아도 원전을 활성화시키고 가동시키면 30% 이상 하면은 굳이 전기세를 올리지 않아도 한국전력은 적자 규모가 흑자로 바뀌기만 해도 괜찮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이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쪽과 뭐 한신기계를 비롯해 우진, 뭐 한전기술, 뭐 우리기술 같은 종목들 꾸준히 소개해드리고 있죠. 한신기계 뭐 아직도 안 밀리고 좋은데 여기서 한번 더 쳐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계속 밑에서 받쳐준다라는 것은 힘이 좋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12,500원 요 구간 계속 유지 잘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오늘 유지되고 내일이나 뭐 다음 주 정도에는 한 번 정도는 뭐 움직일 가능성 뭐 충분히 다시 한번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기존에 뭐 주식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밀렸다가 요 그 8,500원 구간에서 반등 예쁘게 나오고 멋집니다. 그래서 훌륭하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엔터주가 최근에 많이 쉬었죠. JIP, YG엔터 뭐 이런 종목들 엔터주들도 이제 슬슬 봐야 되는 타이밍이 다시 온다라는 거. 그래, 저 베이징 봉쇄 쪽만 조금 이제 우려감을 해소하면은 더 좋아질 수 있는 쪽이 엔터 콘텐츠, 뭐 그리고 뭐 리오프닝이다 볼 수 있는데, JYP, YG 그리고 뭐 쇼박스라던가, 쇼박스 같은 경우도 움직임 예쁘게 잘 만들어 놓고 있죠. 쉬는 구간까지 잘 만들어 놓고 있고, 뭐 사마네트웍스나 뭐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종목들, 콘텐츠 관련주들도 최근에 넷플릭스 실적 발표 이후에 한 차례 밀리고 있는데, 여기 역발상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넷플릭스에 가입자가 20만 명이 감소를 했다. 근데 이거 작년에 오징어 게임이나 이런 일부 컨텐츠 때문에 가입자가 급증했던 것들이 있죠. 이분들이 일부 빠져나가고, 그리고 일부는 가격이 올라가면서 또 빠져나가고 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를 보다가 내가 볼 만한 건 다 봤어 라고 하고, 디즈니를 좀 보다가 뭐 그 다음에 뭐 티빙도 보고 여러 가지를 뭐 돌아가면서 볼 수가 있겠죠. 뭐 웨이브도 보고 돌아가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순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들을 다시 넷플릭스로 끌어올리면 뭘 해야 돼요? 오징어 게임 같은 콘텐츠가 있어야겠죠. 그런 콘텐츠 업체들은 지금 이 정도 우려감이 나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콘텐츠 쪽은 투자를 더 해야 되고 더 양질의 콘텐츠를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뭐 굳이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TJ 미디어 같은 이제 리오프닝주도 최근에 베이징 봉쇄 얘기까지도 나오면서, 상해 봉쇄, 베이징 봉쇄 얘기 나오면서 충분히 쉬었는데 다시 뭐 도라미 탐으로 쪼르륵 내려왔습니다.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데 이제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 이제 마스크도 벗어던지고 우리가 이제 실내에서 음식물 섭취도 가능해지고 하면은 추후에 또 좋아지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여행도 마찬가지고요. 여행 쪽은 이 제주항공, 진에어 같은 이런 LCC 항공사 보는 게 맞다 말씀드렸고, 뭐 하나투어나 이런 쪽은 모두투어, 뭐 파라다이스, 뭐 GKL, 뭐 롯데항공 이런 쪽은 뭐 당연한 거고요. 극장에서 먹을 게 그 음식료 섭취가 된다라고 하면 뭐 CJ CGV 같은 경우 지금 힘 잘 모으고 있는데 이것도 한 차례 뭐 움직일 가능성 충분하고, 그동안 워낙 뭐 무거웠었죠. 그러면은 콘텐트리 주간 같은 경우도 이제 기존의 J 컨텐트리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과하게 내려와 있는데 기존 저점 부분까지 내려와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메가박스에 대한 극장 사업에 대한 부분도 부각이 될 수 있고, 콘텐츠 관련된 부분도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은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순환매를 좀 노리는 것은 편안하게 이제 바닥권에서 하나하나 잡아가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도하게 내린 종목보다는 그래도 적절히 이제 지지선 지키고 있는 종목들이 낫겠죠. 아니면 이탈했다가 회복되는 종목들이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다라는 거,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오늘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